아버지는 4천만 원짜리 벤츠를 팔아 화투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2억 원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숫자를 세다 손이 멈췄습니다. 87장.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저는 33, 박지은입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결혼한 지 3년 됐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남들이 보기엔 제법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23년 전으로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매일 새 옷을 입고 등교했고 생일 파티에는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태식 씨 따님이세요? 그들은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경매 통지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빚을 냈고 그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한 달 뒤 저희는 한밤중에 이사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서 어머니는 내내 울었고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학을 갔습니다. 새 학교 첫날 교실 문을 열었을 때의 그 시선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박지은이래. 아빠가 도박꾼이래. 빚 때문에 도망 온 거래. 쉬는 시간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너 우리 집에는 오지 마. 엄마가 그러는데 내 아빠 같은 사람 조심하래. 점심시간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예쁜 옷도 친구들도 생일 파티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도박꾼의 딸이라는 꼬리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혼자 힘으로 성공하겠다고.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월급은 늘 술과 도박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16살 때부터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주말에는 낮에도 일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쯤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시더니 제 얼굴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5초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입을 열려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셨습니다. 라면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오셨습니다. 1,000원입니다. 아버지는 지갑을 뒤적이다가 500원만 꺼냈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다시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나가셨습니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밤 편의점 앞에 1시간을 서 계셨다고, 그냥 서서 편의점 안을 보고 계셨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미안해할 시간에 도박이나 끊으시지. 고등학교 3학년 저는 전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고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혼자? 아버지는요? 일이 있으시대. 거짓말인 거 알았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저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버텼습니다. 등록금도 생활비도 책값도 전부 혼자 벌었습니다. 졸업식에도 어머니만 오셨습니다. 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취업했습니다.
외국계 기업, 초봉 5천만 원. 25살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제 돈으로, 제 명의로. 그날 밤 원룸 바닥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아니, 아버지 없어서 더 잘 살 수 있다고. 28배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30에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죠. 저희 부모님은 안 계세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 측 하객은 어머니와 친척 몇 명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했고 시댁도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만 없다면. 가끔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안부를 물으셨고 아버지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벤츠를 사셨어. 네. 퇴직금이랑 모으신 돈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평생 빚만 지고 사시던 분이 벤츠라니.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지은이한테 보여주고 싶으시대. 관심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벤츠 앞에 서 있는 아버지. 어색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로 지웠습니다. 석 달 뒤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벤츠를 파셨어. 뭐요? 화투장에 가신대. 매일. 숨이 막혔습니다. 65살에도 정신을 못 차리세요? 이혼하세요. 왜 그런 사람이랑 사세요? 지은아, 아버지가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 듣기 싫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벤츠를 팔아서 도박이라니.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창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너희 아버지 화투장에서 봤는데 나랑 상관없어. 그래도 걱정되지 않아? 이미 죽은 사람이야. 나한테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왜 끝까지 이러시는 거죠?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라고.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얘기 그만하세요. 지은아, 평생 그렇게 사시잖아요. 은행도 자주 가시고 또 빚이죠. 이번엔 어머니까지 망하면 어떡해요. 그게 아니라. 듣기 싫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석 달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전화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장모님한테 연락 안 해? 바쁘셔서 괜찮대.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에 집중했습니다. 성과급도 받았고 주말엔 백화점에 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생각만 안 하면. 어느 금요일 밤 회식 자리였습니다. 팀장님 한 잔만요. 저는 술을 멀리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었어? 응. 부럽다.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재중 전화가 10통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세상이 멈췄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문상객은 몇 분뿐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아버지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습니다. 서류 뭉치.
한 장, 두 장 계속 나왔습니다. 87장. 손이 떨렸습니다.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익자 박지은. 다른 장도 그랬습니다. 전부 제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모으신 거야.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를 3번이나 틀렸습니다. 총 수령액이 잠시 침묵. 20억 3천만 원입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날 보험사 지점에 갔습니다. 설계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8년 전 입금 4천만 원. 벤츠 매각 대금. 그 다음 날 출금. 화투장. 그리고 그날 밤 입금 2억 원. 전부 보험에 넣고 싶습니다. 수익자는 제 딸입니다. 월납 300만 원. 8년. 월급 400만 원 중 300만 원. 생활비는 100만 원으로 사셨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거 아버지 유품이야.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벤츠를 팔았다. 4천만 원. 마지막이다. 이기면 지은이한테 뭐라도 남기고 지면 죽는다. 3천만 원을 잃었다. 남은 1,000만 원. 마지막 판. 올인. 2억을 땄다. 신이 준 기회다. 은행에 뛰어갔다. 문 닫기 5분 전. 2억 전부 보험. 수익자는 박지은. 내가 망친 딸.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은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초대받지 못했다. 당연하다. 결혼식 날 아파트 앞에 갔다. 웨딩카를 기다렸다.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를 봤다. 어릴 때 입던 분홍색 원피스가 생각났다. 1시간을 서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눈물이 났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병원에 갔다. 시한부. 3년. 길면 5년. 괜찮다. 보험 만기까지는 버틸 수 있다. 몸이 아프다. 일어나기도 힘들다. 하지만 일을 해야 한다. 월 300만 원. 동료가 물었다. 왜 무리하세요? 딸한테 빚이 있어서요.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내 인생을 망쳤다. 중학교 전학, 편의점 알바, 장학금 대학. 내 결혼식에도 못 갔다. 초대받지 못했다. 당연하다. 하지만 웨딩카는 봤다.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너를. 그걸로 충분했다. 20억. 맞나? 적나? 모르겠다. 하지만 이게 아빠가 줄 수 있는 전부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일기장이 눈물로 젖었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8년을 저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산소에 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너무 늦게 알아서.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아빠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꿉니다.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리고 진짜 용기는 마지막 기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그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설수 이야기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